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김나연입니다. 전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카페 일을 하고 있고 가끔씩 소소하게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질환경 기사를 공부할 때 대기환경 기사를 공부하듯이 1, 2, 3과목은 이론을 알아야 암기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나학교 뽀쌤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부분과 공식을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마찬가지로 4, 5과목은 마지막 4일을 4, 5과목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 기사는 대기환경 기사보다 공식은 훨씬 적게 나오는데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따로 종이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1과목에는 사실 공식이나 이론에 관한 내용이 크게 없어서 요만큼밖에 없어요. 다 외우시면 돼요. 2과목이 외워야 할 게 정말 많은데 공식은 또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론이 엄청 많아서 이런 걸 다 외워야 시험을 여유롭게 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수질은 1, 2과목에는 공식이 많이 없지만 3과목에서는 생각보다 공식이 있고 이 공식들이 전부 서로 응용되는 공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알아두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과목은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인데요. 사실 암기해야 할 부분이 책으로 보면 정말 많은데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보면 정말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중요한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정리해두고 암기하면 더 빠르고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필기를 공부할 때 저는 특히 상하수도 공학 과목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강하지 않았던 과목이기도 하고 제 딴에는 처음 보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암기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오쌤 강의를 보니까 상수도 계통 순서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숙치, 도저송, 배급체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에 남는 암기법이에요. 실기를 시험 칠 때쯤에는 사실 필기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총 3주를 시험 기간으로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1주차에는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아는 건 한 번 더 보고 모르는 거는 다시 이해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복습하면서 이론을 공부해 나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무리 선생님이 강의해 주신다고 하셔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왜냐면 용어를 모르면 결국에는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원리를 모르겠으면 사진을 찾아가면서 그 공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그런 시간을 1주차에 가졌고요. 2주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계산 문제가 많이 없지만 계산 문제도 풀어봐야 하고 이론 문제는 이제 이해를 1주차 때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나만의 방식으로 서술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에는 이제 제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제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또 모르는 문제는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모르는 문제는 시험 직전까지 복습할 수 있게 준비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포스트잇 활용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모르는 문제를 저는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해두고 들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휴대폰 파일로도 볼 수 있게 모르는 문제는 반복해서 볼 수 있게 계속 했는데요. 특히 공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면 그 공식이 기억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공식을 생각해야 되고 유도해야 하는지 알아두기 위해서 저는 이런 투명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떼면은 없어지고 붙이면 다시 기억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활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수질환경기사 실기는 책에 있는 18개년을 3회독을 했고 이 정도 공부하시면 아마 웬만한 문제는 다 외우거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개년 3회독 이상을 하신다면 합격선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질 환경기사 실기에서 어려웠던 점은 수질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힘들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내가 이 문제를 마주쳤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나만의 방식을 만드는 데 시간을 조금 더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나 합격 카페를 이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면 좋은 이유가 제가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지 라고 하면서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모르겠는 문제는 나 합격 카페를 통해서 몇 년도 몇 회차, 몇 번 문제 이렇게 돼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리시면 쌤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수질환경 기사 실기가 대기환경 기사 실기보다 훨씬 쉽다고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수질도 결국에는 화학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대기로 다져진 화학 스킬이 이미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화학식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저희 과는 화학을 주 전공으로 배우는 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화학에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화학식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할 수 있어도 화학식 자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를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시간 짧게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수질환경 기사 실기를 칠 때쯤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서 훨씬 사용하기도 쉬웠고 계산 실수하는 일도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질에서는 응용하는 문제도 웬만하면 다 기출에서 나온 그런 응용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것만 다 외우시고 다 이해하신다면 불합격은 없습니다. 저는 수질 필기를 처음 치러 갔을 때 제가 쳤을 때는 이제 시험지에 문제를 풀고 OMR을 작성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제가 가질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면 가다반이 뜨기 때문에 집에서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제가 집에 와서 채점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61점이었어요. 그래서 채점을 하고 합격이길래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두 문제를 잘못 매겼나 봐요. 다시 매기니까 59점인 거예요. 그래서 집 청소를 하면서 되게 우울하게 있었는데 설마 제가 시험 쳤을 때 틀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는 다들 당연히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1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를 다시 보고 4과목 법규 문제에서 틀린 문제를 찾아서 큐넷에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 결과가 시험 발표 날에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59점에서 60점으로 마음 졸이면서 합격을 했던 그런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환경 과목 대기와 수지를 공부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어려워진 탓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 드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신다면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